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주입니다. 오늘 이제 또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하러 나와봤고, 오늘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좀 메인 운동하는 날이라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중량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볼륨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제가 계획하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140kg 6개를 꼭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좀 맞춰왔고, 이렇게 좀 중량 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날은 주로 이제 가슴 운동을 만약에 오늘 중량을 다루려고 했을 때 등이나 하체 운동 할 때 중량 다루는 거를 이번 주에는 많이 줄여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볼륨 위주로 등이나 하체 운동을 진행을 해주고, 가슴 운동 이제 중량 운동 하는 거를 위해서 좀 에너지를 비축을 해놓는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은 스쿼트를 좀 중량 드는 걸 피하를 갱신하기 위해서 등이나 이제 가슴을 볼륨 위주로 좀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좀 주당 한 부위의 중량을 다루는 방식의 운동을 해주고 나머지는 볼륨을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좀 중량을 상승해 나가기 위한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에는 그런 텀이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 매주 이렇게 중량 드는 거에 초점을 두진 않고. 가슴 운동 하기 전에 우리가 페이스풀을 진행을 해주는 이유가, 가슴 근육이 이제 기랑하는 근육이 후면 삼각근이거든요. 가슴 근육은 이렇게 수평 내전하는 기능으로서 쓰이고, 프레스도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후면 어깨 같은 경우는 수평 외전하는 기능으로 쓰여서 반대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근육이 좀 근육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훨씬 이제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주동근이 훨씬 더 긴장이 잘 잡혀있는 상태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량 드는 운동을 할 때는 기랑하는 근육의 활성화를 먼저 해주는 방식으로 워밍업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이 워밍업으로 페이스풀 동작을 할 때는 무겁게 하려고 하기보다, 어쨌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면서 중량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 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풀 할 때는 케이블의 위치가 가슴 방향이 아니라 항상 눈 방향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살짝 들어준 상태로, 이 세 손가락,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세 손가락에 힘이 걸려서 어깨가 박혀 있는 상태로 상완골이 뒤로 넘어오면서 어깨가 외회전을 만들어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 벤치프레스든 이 페이스풀 동작이든 둘 다 어깨가 이 몸 축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완골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후면 상악근이나 가슴 근육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깨의 고정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풀 동작을 조금 해주면 우리가 후면 삼각근도 쓰이지만 결국엔 견갑골이 이렇게 상방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완골이 넘어오기 때문에, 약간 업라이트로 하듯이 하부 승모근이 되게 많이 잘 쓰일 수 있어요. 하부 승모근 기능이 견갑골이 상방회전하면서 하강시키는 동작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부 승모근이 좀 활성화되면 이 가슴이 많이 열리는 동작, 그리고 어깨가 좀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는 하부 승모근이 활성화돼 있으면 훨씬 더 어깨 안정적인 상태에서 가슴을 많이 열어낼 수 있다. 가슴 운동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슴이 얼마나 잘 열릴 수 있냐거든요. 근데 가슴을 열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부 승모근이 잘 쓰여야 된다. 하부 승모근이. 옷 잘 어울린다. 그래요? RBW 신상입니다. 이 바지는 원래 있었던 건데, 이 바지랑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후에 좀 출시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RBW 우리가 주로 어깨가 좀 넓어 보이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어깨 핏이, 이 소매에 있는 라인이 어깨에 있는 축에서 길게 떨어지면 여기가 넓어 보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깨 좁은 게 약간 좀 컴플렉스라서 엄청 좁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어깨 좁았던 거에 컴플렉스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어깨 운동이랑 등 가슴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깨가 넓어지려면 그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돼요.
등, 가슴, 어깨 운동. 어깨는 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여기가 튀어나오게끔 발달하도록 많이 했고, 그리고 등은 제일 이렇게 견갑골의 움직임이 많이 활성화되게끔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풀업을 진짜 많이 했고, 가슴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쇄골지에 붙어있는 대흉근 섬유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날개뼈의 움직임도 많이 활성화되고, 어깨는 어깨 그대로 측면 상완근이 옆으로 넓어지고, 여기도 늘어나니까 이제 어깨가 넓어지기 좋죠. 어깨 넓어지기 위한 3가지 운동: 풀업,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또 RBW 티셔츠다. 갑자기 RBW 광고네. 우와. 각 동작들별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손의 관점에선 손, 어깨의 관점에서 어깨, 팔꿈치의 관점에서 팔꿈치, 이 허리, 다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다 다른 측면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페이스풀 동작할 때는 팔꿈치의 측면에서 팔꿈치가 당겨지는 게 아니라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손의 관점에선 당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뒤로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벌어지면서 손이 머리 옆으로 넘어오는 느낌이어야 되는 거죠. 팔꿈치 측면에서 옆으로 벌어지는 거고, 손의 측면에서는 뒤로 넘어오는 거고, 다리랑 무릎, 골반 축에서는 이게 무릎이 펴져 있는 동작이어야 돼요. 왜냐면 페이스풀 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 나도 모르게 힘들 때 자꾸 무릎을 구부렸다 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고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체의 개입을 계속 쓰기 때문에 동작하는데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은 펴주고 허리는 세우고 약간의 가슴에 호흡을 머금은 상태에서 팔꿈치는 벌어지고 손은 당겨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어깨가 되게 좁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골격이 이렇게 타고나지 않은 이상 나이가 조금 어릴 때는 몸이 왜소하고 어깨가 좁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렇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그래서 근육은 어쨌든 키우는 맛으로, 몸은 이제 넓어지는 맛으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깨가 좀 좁아도 나이가 어리시고 아직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주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발 정렬 맞추고 무릎 펴고 허리 세우고 가슴 호흡 먹은 상태에서 팔꿈치는 찢어지는데 손은 뒤로 넘어온다. 내 눈높이 머리 이상으로. 이 케이블의 위치를 어디에다 설정해야 되냐는 또 질문들이 있는데, 키가 만약에 크시면은 그냥 거의 제일 높게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당기는 방향이 얼굴보다 조금 더 위기 때문에 내 키를 따져봤을 때 머리 하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머리 하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그러니까 머리보다 바로 위에 오는 정도의 이 추가 걸리는 정도로 키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메인 종목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거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중량을 다뤄서 이제 탑세트 동작하고 백오프 동작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탑세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워밍업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워밍업이 실패 전까지 가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몇 킬로로 몇 회를 하기로 설정을 했다. 그럼 그 설정한 것보다 낮은 무게 어떤 세트들은 5개 이상 엄청 가벼운 건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60, 100, 120, 140 이렇게 할 건데 60kg는 한 10개 정도 하고 100kg는 5개, 한 120kg는 2개 정도 진행을 하고 140kg에서 6개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세트로 만약에 비시즌 때 내가 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쳤을 때는 처음 하는 워밍업 세트는 10개 정도에서 한 20개 정도 해줘도 상관없고, 내가 들어도 이제 가슴이 지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무게라면, 그 이후는 이제 5개 혹은 10개 뭐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게 탑세트를 성공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벤치프레스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이제 가슴 운동 잘 하려면 가슴이 잘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중력의 저항을 수직으로 받으면서 가슴을 열려고 하면, 가슴만 열려고 하면 가슴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여기에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 생기게끔. 그러려면 발이 몸이랑 멀면 안 돼요. 멀면 붙거든요, 이렇게. 발이 몸 쪽에 가까이 붙어서 허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가슴이 열리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손목의 각도는 30도에서 45도 정도 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리 떨어지고 몸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손목 각도는 약간 비스듬히 꺾여 있는 상태. 그리고 항상 이제 이 물체를 들었을 때 어깨보다 손이 높이 있는 느낌이면 안 돼요. 어깨보다 손이 낮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약간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떨어지고 가슴에 호흡이 머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중량 드는 종목을 할 때는 최대한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메인 종목 전에는 거의 3분 정도는 쉬어주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 2분 이상씩은 쉬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좀 그래도 중량이 잘 들리겠다 라고 느껴지는 촉이 뭐냐면 발 있잖아요. 발이 이렇게 벤치프레스 할 때 지면을 강하게 밀어서 다리가 잘 받쳐진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 잘 들리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무겁게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앞다리가 되게 지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만큼 다리를 잘 받쳐야 우리가 이 힙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다리가 잘 받쳐져 있는 상태여야 하지로 인해서 받침대의 역할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거든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건 결국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주동근 뿐만 아니라 그 외적에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잘 세팅되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발 가까이 두고 무릎을 바깥으로 연 상태에서 앞꿈치로 지면을 밀다. 그럼 훨씬 더 엉덩이부터 척추가 잘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운동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하체도 되게 잘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중량을 들려고 한다면. 아까도 무거운 무게를 잘 드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처음에 그 세팅이 잘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플랫 벤치프레스보다 그 처음에 무게를 뜰 때 그 세팅 자세가 조금 편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좀 못 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세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세가. 만약에 누가 옆에서 무게를 들어서 같이 뽑아준다? 그러면 인클라인 벤치도 일반 플랫 벤치만큼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 오늘 목표 무조건 한다. 오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나머지는 볼륨 위주로 해야겠다. 와, 너무 좋다. 성공했어. 완전 성공했구나. 내 성공의 기준은 오늘 운동을 얼마나 잘했냐. 100kg로 백오프 세트 7페이지 전까지 하고 다음 종목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팩트플라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했잖아요. 그러면 쇄골에 가까워 있는 우리 대흉근 섬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플랫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줬을 때 균형이 안 잡힌다거나 이런 느낌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동작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플라이 동작으로 전체적으로 또 근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등하게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프레스를 할 거예요. 팩트플라이 할 때도 똑같은 원리죠. 가슴이 잘 열려 있어야, 가슴이 이 척추의 포지션과 호흡을 통해서 이게 잘 들려 있어야 이렇게 모았을 때 내 이두가 가슴을 밀어서 수축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가슴이 닫혀 있다? 그럼 손이 모여도 가슴이 쓰이기보다 어깨가 말려 들어오면서 등의 근육이나 승모근이나 어깨를 훨씬 더 쓰기 쉬운 거죠. 그래서 가슴이 열려 있는 형태 만드는 거 신경 쓰면서 좀 동작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슴 운동할 때는 정말로. 스미스 머신 할 때 이 바가 가슴에 위치를 했을 때 가슴에 호흡 제일 부풀었을 때 제일 높이 튀어나와 있는 곳에 이 바가 떨어진다고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 동작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했을 때보다 윗가슴 섬유뿐만 아니라 가슴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플랫이 다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작할 때 어깨 넓이보다 약간 조금 아까 인클라인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좁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어깨 개입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너무 넓게 잡는 것보다 어깨에 부담이 없다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보다 약간 좁게 잡아서 이제 끝까지 밀어서 가슴 안쪽까지 쓰일 수 있게끔 프레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체 드랍 세트. 제가 오늘 시계를 못 갖고 왔어요. 시계 약이 다 닳아서 가느라고 못 갖고 왔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운동할 때 시계는 차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시계, 물통, 그리고 운동 장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레슨생 중에 한 명이 제 직업이 또 트레이너고, 그런데 운동 장비를 항상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물통도 안 들고 다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운동 장비 같은 거 막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엄청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운동의 실력 전혀 상관없이 운동 장비를 들고 다니고 막 거추장스럽게라도 헤드셋이든 뭐 멋있는 운동 옷이든 저는 그런 것도 다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더 열심히 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겸손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추장스럽게라도 막 일부러 운동 장비 같은 거 많이 챙기고 물통도 막 프로틴통 따로 챙기고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왜냐면 그것 또한 다 정성이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운동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열정적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케이블 크로스 오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발 포지션을 좀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이 이 간격이 너무 멀고 몸의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어쨌든 앞굽이 자세 자체가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굽이 자세를 하는 건데, 발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면 몸의 무게중심의 이 받침대의 역할이 척추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 동작 할 때는 뒷발이, 뒤꿈치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뒤꿈치가. 그러고 나서 앞에 발을 기준으로 고관절이 살짝 접히면서 힙힌지가 걸리고 척추가 세워지는 거죠. 이러고 나서 가슴에 호흡을 머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대신 이 무릎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고관절 접어주면서 힙힌지 걸고 허리 세워주기. 이 두 가지만 돼도 케이블 크로스오버는 반 이상 배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인 장력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모든 구간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축하는 형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곡선의 궤적을 그리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곡선의 궤적을 그리면 장력이 가슴에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지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가슴에 이런 저항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때는 일자로 오더라도, 왜냐면 늘어날 때는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일자로 오더라도 밀 때는 어쨌든 수축되어 있는 형태가 제일 안정적인 상태잖아요. 밀 때는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에 저항을 전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 장비 얘기했지만 운동 장비를 꼭 좋은 거를 써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G샥 이런 거 제가 차고 다니는 거 9만원짜리거든요 99,000원이에요 그리고 물통도 솔직히 뭐 만원, 2만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이제 어떤 좋은 거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운동을 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정성들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슴 운동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 주도 모두 뜨겁게 파이팅 해주시고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팬사인회 많이 와주셔서 좋은 기운을 저도 팬분들께 많이 받았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에 토요일에 코엑스에서 이제 렉스코 부스에 내추럴 보디빌더 선수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코엑스에 박람회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2시부터 렉스코 부스에 있기 때문에 오시면 또 인사 나누고 또 좋은 기운 같이 얻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감사합니다.